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 세상에서 그리고 지구에서 그의 외모를 따라갈 수 없는 경지에 오른 남자죠. 그래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셨을까? 저같이 잘생긴 사람들은요, 이게 시간이 없어요. 아시는 분이 그러셔. 지금 많은 남성분들은 질투를 억누르고 있고 많은 여성분들은 아이, 뭐 비슷해야 질투를 하죠, 졸비님. 맞다. 말이 조금 이렇게 웃기시네. 예, 비슷해야 질투라는 거예요. 맞죠, 예. 맞죠. 조금 앞서거나, 그죠? 근데 돌비님, 저 길거리 돌아다닐 수 있는 거 맞죠? 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돌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많은 여성분들이 또 반하지 않을 준비 하고 계시죠. 네, 왜냐면 전 얼굴이 안 나와서 이 채널이 너무 좋아요. 자, 오늘 진짜 또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야기 어떤 네. 이야기인지 듣지 않고 바로 출발하는 게 또 매력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바로 출발해 볼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동네 꼬마예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분을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잠깐이나마 옆에서 같이 봤던 형님이 있어요. 이 형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똘비라고 하는 현재 기준으로는 70대 초반의 남성이십니다. 나이가 좀 많으시죠? 그리고 그런 만큼 오늘의 이야기는 조금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20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50대 극초반에 똘비라고 하는 남성의 이야기인데, 똘비는 그때 당시에는 자동차 영업사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쯤이라고 하면은 뭐 2005년, 2004년, 6년 이제 뭐 이때지 않습니까? IMF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똘비가 원래부터 자동차 영업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 원래는 회사 생활을 하다가 IMF 때 많이들 직장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때 직장을 잃고 새롭게 복귀를 하면서 기회를 잡았던 게 신차 영업 쪽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늦게 트인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회사 생활할 때는 몰랐는데 뭐 우연찮은 계기로 흘러 오다가 영업 쪽으로 딱 굴러 들어왔더니만 본인하고 잘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도 잘 팔았고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이 좀 윤택해지고 IMF 때 힘들었던 것도 다 끝나고 생활이 좋아졌어요. 아, 이제 뭐 즐기면서 살면 되겠다. 영업은 이제 그만하고 사업체를 하나 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시기이자 그럴 만한 나이였어요. 예. 그런데 꼭 그렇습니다. 어려운 걸 극복을 했고 돈을 조금 모았고 생활이 윤택해지니까 아버지께서 조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야 아들이 돈도 좀 많이 벌고 아버지한테 효도 좀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병환으로 병원 신세를 조금 오래 지시더니 끝내 병투병 끝에 소천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다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냐면은 재산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재산 목록들을 쭉 본 거예요. 아버지 거 재산을. 그 전까지는 관심이 없었고 어머니도 뭐 재산 미리미리 니네가 다 가져가라 말씀 주시니까 싹 보는데 당장 현금 또는 현금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다 치는데 부동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생각보다 조금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셨대요. 이게 알토란 같은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시골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답 이런 땅들 있지 않습니까? 몰랐는데 여기저기 조금씩 땅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그러면 이런 전답은 사실 나한테 필요가 없는 땅들이니까 이 땅들을 최대한 매각을 하고 상속세가 나오는 것들을 그 돈으로 뭐 메꾸리 치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동산들을 쭉 훑어보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좀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전답은 아닌 것 같은데 뭐지? 하고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똘비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자동차로 1시간 조금 넘게 가면 있는 시골 마을이었대요. 근데 이제 똘비 자체가 지방에 살았다 보니까 지방에서도 1시간을 더 가야 되니까 산골짜기죠. 거기에 이제 땅이 덩그러니 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는 그 일반 전답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고 심지어 지금 마을이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곳에 있는 땅이고 맹지도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당장 집을 짓고 살아도 되는 땅이었대요. 아버지가 여기 이런 땅이 있었구나. 이건 실제로 가서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집안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쭉 가서 보니까 산촌이었대요. 여기가 산인데 이 마을에 들어가는 길이 있고
그 마을길로 쭉 들어가면은 한 15가구 정도 사는 마을이었대요. 15가 조금 넘게. 그러니까 완전히 막 작아가지고 그런 곳은 아니었고 제일 뒤쪽으로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었다고 해요. 아, 여기구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는 야, 이거 볕도 잘 들고 자리도 괜찮고 의외로 마을에서 끝이니까 약간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밑에도 다 내려다 보이고 야, 여기 진짜 괜찮다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딱 부지를 보니까 물론 관리를 안 해가지고 듬성듬성 뭐 잡초랑은 나 있지만 그래도 마을 사람들이 좀 이용을 했나 어쨌나 몰라도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고 약간씩 풀을 쳐낸 흔적들이 있고 이 집은 우리가 시골에 가면은 마을 회관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 크기의 집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야,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이거는 살짝만 손대면은 별장으로 쓰기에 진짜로 더할 나위 없겠다. 네. 그래서 조금 더 확인을 해봤대요. 그랬더니만 일단은 물도 나와요. 이게 상수도는 아니고 네. 최근래까지도 산초는요, 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쓰게 만들어 놓은 그 시설을 해놓은 곳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군청이나 지자체에서 수질 검사는 주기적으로 해주고, 그러니까는 물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 가스통 배달도 오는 거 확인했고, 야, 이 자리 괜찮다. 이건 이장님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마을 분들 보이면은 물어서 이장님을 만나게 됐대요. 그래서 이장님한테 이장님 안녕하세요. 저기 제일 위에 있는 집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장님이 근데 그게 왜요? 그래. 제가 그 집 부지에 부동산 소유주의 아들인데 얼마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조금 부동산을 봤는데 굉장히 터가 좋네요. 제가 조금 손을 대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들어와서 별장으로 쓰려고 하는데 이장님 괜찮겠죠? 하고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장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번 싹 훑더래요. 본인을 싹 훑으면서 이름이 뭐라고? 그래서 예, 저 김돌비입니다. 얘기를 했더니 아니 자네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셔? 그래가지고 예, 뭐 김땡땡입니다. 그랬더니 맞네. 그럼 자네가 그 김땡땡 씨 그 아들 되시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이고, 뭐 한 번씩 와서 인사라도 하고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아이고, 이제서야 얼굴을 보니 반갑네. 들어와서 산다고 하는데 뭐 본인이 본인 땅에 사는데 허락을 맡을 게 뭐가 있어? 하면서 환하게 웃어주시더래, 아버님 이름을 듣고. 그래서 여기가 아버지가 연고가 있는 곳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아버지랑 온 적도 없는 곳인데, 그래서 어찌됐건 이장님도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니까 오케이 딱 떨어뜨리고 일단은 부동산 조사는 끝났으니까 돌아온 거예요. 집으로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당연히 물었죠. 엄마 혹시 저기 어디 땡땡군 그 안쪽으로 어디로 들어가면은 아빠 집 있던데 엄마 그거 알고 있었어요? 물어보니까는 엄마가 아니 아버지가 뭔 집이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재산 목록에 있더라고. 엄마도 몰랐어? 뭐 집으로 우편물 날라오고 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도 집으로 우편물 뭐 날라온 거 난 못 봤는데 나 그런 거 알도 못해. 네 아버지가 다 했지. 그래갖고 아무튼 엄마 거기다 별장으로 조금 내가 리모델링을 할 거니까 다 끝나면 엄마 가가지고 같이 놀고 엄마도 바람 쐬고 하자. 엄마도 알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별장으로 만드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대요. 본인이 생각을 했죠.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리모델링을 하는 업자를 소개를 받아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견적 좀 내줘라. 돈을 많이 들일 생각은 없다. 샤시랑 상태를 보고 외풍이 심할 것 같으면은 여기가 좀 추우니까 샤시는 교환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집 바닥에 난방이랑 좀 잘 되는지 확인도 좀 해주시고 뭐 또 하고 쭉 설명을 드렸대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알았다고 내가 견적을 내주겠다 하고 열심히 알아보고 견적을 주셨는데 그래도 견적도 생각보다 싸게 잘 나왔더래요. 그래가지고 공사 의뢰를 좀 부탁을 하고 그냥 있었대요. 일상생활 하면서. 근데 시공하시는 분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하루는. 그래가지고 예 사장님 하고 받으니까는 이거 여기 나 여기 일 못하겠는데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왜요? 뭐 문제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차라리 웃돈을 얹어서 줄 테니까 다른 업체 선정하시면 안 돼요? 글더래요. 무슨 말씀이시냐고. 이게 계약 위반 아니냐고. 그랬더니만 하면서 뭐 말을 못 하더래요, 사장님이. 그래서 말씀해보셔라 그랬더니 진짜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더래요. 이게 결국은 일을 하려면 인부를 데리고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건데 인부가 4명이나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도망을 간 이유는 당연히 헛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얘기를 듣는 똘비가 어이가 없잖아요. 뭐 민원이 많아서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더 나올 것 같아서도 아니고 뭐 헛거를 봤다고 나한테 일을 못하겠다고 하면 나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는 그분이 막 머뭇머뭇 하더니 한번 잠깐만 그러면 옆에 어디로 좀 와보시라고 그러더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간 건 아니고 이제 똘비가 있는 도시에 그 해당 리모델링 사무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오라고 해서 갔대요. 갔더니 그 사장님이 있고 사장님 옆에 한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분 한 분이 더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갖고 사장님 말씀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그 리모델링 사장님이 옆에 직원한 쿡쿡 찌르면서 말씀 좀 드려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직원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리모델링 일이라는 게 다 같이 달라들어서 들고 뭐 하고 부시고 뭐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고 혼자서 이렇게 천천히 그렇게 일을 해도 되는 게 있고 좀 그렇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들어간다. 근데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겪은 사람인데 그날은 저 혼자 들어가가지고 뭐 큰 공사는 아니고 자재만 미리 조금 옮겨두고 정리만 해놓는 일을 하러 들어갔다. 일을 한참 하는데 내가 낮은 사다리를 타고 일을 하고 있었다. 근데 사다리가 흔들리더라. 그래가지고 뭔가 자리가 좀 내가 잘못 잡았나 하고 이렇게 밑을 보니까 밑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사다리를 자꾸 막 흔들고 계시더라. 그런데 이게 뭐 높은 사다리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어르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어르신이 빤히 쳐다보면서 넌 누군데 여기 와서 이 하고 있냐 하고 욕을 하시더라. 그래서 아이고 어르신 저 여기 공사로 온 인부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집주인인데 뭔 개소리 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길래 아이고 동네에 또 뭐 이게 치매가 있으시든 아니면은 조금 그런 분이 있나 보다 생각이 들어서 어르신 아이고 저 일 방해하지 말고 가셔요. 나가셔 하고 이 어르신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내보내드리려고 부축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양손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르신 왜 그러셔요? 그러니까는 그때서야 또 보는데 어르신이 발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딱 봐도 귀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뒤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르신이 손도 발도 없는 사람이 공중에 둥둥 떠가지고 본인을 쳐다보면서 여기는 내 집이다. 당장 나가라. 아니면은 너 죽일 거다 하면서 쳐다보는데 눈빛도 바뀌고 입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 짝 찢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무서운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거 진짜 헛거를 봤구나 귀신을 봤구나 하면서 막 황급히 바깥으로 뛰어나와서 차를 타고 막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모델링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어떤 미친 할아버지 귀신을 내가 만났다. 손도 발도 없는 막 얘기를 하니까 리모델링 사장님이 심각성을 확실하게 안 거예요. 왜냐면은 이 똑같은 멘트를 4번째 듣는 거였어요. 리모델링 사장님이. 이건 아니다. 이건 뭔가 있다 싶어가지고 똘비한테 못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 당사자를 미팅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서 리모델링 사장님도 진짜 똘비 씨한테 미안하다고 우리 똘비 사장님한테 정말 미안한데 이런 집에 새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건데 초치는 것 같고 막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한데 이거 어쩔 수가 없다고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소문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는 똘비 입장에서도 아유 나 이거 어떻게 하냐고 뭐 그 땅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내가 일단은 같은 업자로서 내가 뭐 말은 못하겠고 아무튼 내가 받은 돈 웃돈 얹어서 주겠다고 그러니까는 미안한데 해놓은 거는 어느 정도 있으니까 내가 그거 돈 달라 소리도 안 하겠다고 그냥 거기서 끝내자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래. 미안하다고 진짜. 그러니까 돈을 얹어서 주겠다라고도 하고 똘비 입장에서 돈을 또 번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다른 업체를 컨택을 한 거예요. 근데 다른 업체가 컨택이 됐을 때는 물론 귀신이 나와서 뭐 못했네 이런 얘기는 안 했고 그냥 얼버무림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은 뭐 귀신이 나왔네 멋졌네 소리 없이 공사를 딱 끝내놨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고맙다고 하고 딱 리모델링 된 집으로 들어가 봤는데 귀신은 무슨 진짜 아늑하고 좋더래요 집이.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다른 건 놓을 거 없고 세탁기 하나, 냉장고 작은 거 하나,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하나, 보일러는 저기에 돼 있으니까 저거 쓸 수 있고 쭉 견적을 내고 군청 근처에 있는 예를 들면 삼성 디지털 프라자를 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려고 가가지고 세탁기랑 제일 싼 걸로 샀죠. 세탁기 냉장고 몇 개 해가지고 배송 좀 해주라고 딱 거기다가 결제하고 이쪽에서 뭐 한 2-3일 후에 배송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깥 일을 보고 있다가 2-3일 후에 오기로 한 시간에 맞춰가지고 별장이라고 할게요. 별장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어느 정도 기다리니까 화물차가 우웅 들어오는 거예요. 냉장고랑 세탁기랑 싣고 딱 들어와가지고 직원분들이 이걸 막 내려줄 거 아니냐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여기다 놔주시고 저기다 놔주시고요 하면서 딱 작업을 끝내놓고 그분들이 인수증을 받지 않습니까? 사인. 그래가지고 사인 딱 해주고 하는데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나가서 이제 화물차 문 닫힌 소리 탕탕 2개 들리고 잠깐 있다가 다시 문 덜컥 열리는 소리 나더니 한 명이 걸어서 집 안으로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사장님 뭐 문제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여기 선생님 집이시냐고. 그래가지고 제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새로 구매하신 거냐고. 아니요. 아버지 거였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사실 거예요? 묻더래요. 예. 그래갖고 아니 별장으로 쓸 거라고. 아 여기서 계속 머무는 건 아니시고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질문이. 그래가지고 아니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 저희가 뭡니까? 뭐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까? 그거를 나한테. 그러니까는 그게 아니고요. 그냥 뭐 별장으로 쓰신다니까 그냥 부러워서 그랬습니다. 뭐 딴 건 아니고 집이 너무 이쁘고 좋아 보여서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별장으로 쓰시기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가더래요. 예. 참 진짜 따라가서 비싸되겠는데 쳐돌리고 싶을 정도 찜찜하게 만들더래요 사람을. 근데 이 쫓아가서 뭘 더 물어볼까 캘까 했는데 어차피 알려주지도 않을 것 같고 들어봤자 기분 찜찜하고 들어올 따름인 것 같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찌됐건 세탁기랑 가스레인지랑 세팅 다 해놓고 이제 집들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엄마 그 다음에 동생 그 다음에 친척 몇 명 불러서 그 집에서 가든 파티를 연 거예요.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 있죠. 이장님이나 이장님 포함해서 어르신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 마당에서 등갈비, 그 돼지고기 등갈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쫙 바베큐를 굽고 한쪽엔 삼겹살 굽고 막 해가지고 막 거나하게 한 상 차렸대요. 그래가지고 같이 먹자고 막 해갖고 막 다 같이 즐겼대요. 거기서 막자지껄 쫙 즐기는데 이장님은 아니고 마을에서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쓱 오시더니 어떻게 여기서는 뭐 일주일에 몇 번이나 머무를 거냐고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별장이라는 게 머리 답답하고 발 닿고 싶을 때 오는 곳이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뭐 따로 정해놓고 오는 건 아니고 그냥 아무 때나 오는 거구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별장이 그렇게 쓰는 거죠. 뭐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멀지도 않고요. 1시간 이쪽 저쪽이면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들어올 때는 조금 미리 전화를 주고 와 그러더래요. 그래서 여기로 오는데 왜 전화를 미리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는 저 앞에 저 내려봐봐 저기 근데 우리 마을 보이지? 여기가 좀 높으니까 저기 길로 연결돼 있는 게 지금 왜 길이 잤냐고. 우리 마을 사람들도 여기가 옛날에 도둑놈들이 많았어. 농사를 지으니까 막 이것저것 훔쳐갔단 말이야. 저기 앞쪽을 우리가 별일 없을 때는 그 트랙터 같은 걸로 막아놔. 자네 이렇게 왔는데 못 들어오면 조금 거시기 하잖아. 그러니까는 미리 전화를 주면 우리가 길을 열어놓을 테니까 미리 전화를 꼭 줘. 안 그러면 와서 못 들어오고 발만 동동거린다니까 하면서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통 들어오면 뭐 했다 있을 때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시키는 대로 이 마을의 규칙이요 규칙. 그래갖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장님께 전화드리면 되죠? 그러니까는 이장한테 하든가 뭐 나한테 하든가 뭐 누구한테 하든가 아무튼 꼭 하란 말이요 하고 조금 말이 조금 강압적으로 슬슬 변하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소주 한 잔 더 하시라고 하고 어르신들 다 이제 이렇게 배웅하고 가족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엄마 이거 원래 시골 이런가? 그러니까 엄마가 왜? 그래서 아까 얘기를 쭉 해드렸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도 어릴 적을 생각해보면 시골은 마을마다 다 각자만의 규칙이 있고 분위기란 게 있어.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발전해서 산 게 몇 년 안 돼 똘비야. 너도 어릴 적 생각해봐. 여기는 더하지. 그러니까는 그런가? 내가 너무 도시 기준으로만 판단했나 보네. 알았어 엄마 일단 자자 하고 잔 거예요. 엄마 뭐 똘비 친척들 해가지고 탁 자는데 비명소리에 깬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뭔가 하고 눈을 떠보니까 그 친척 여동생이 있었대요. 친척 여동생이 거실에서 화장실 쪽으로 가는 거기에 서가지고 애가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머리를 웅크리고 눈 딱 감고 달달달달달 떨면서 비명만 계속 지르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황급히 나가가지고 불 켜고 가족들 다 일어나가지고 야야 너 왜 그러냐고 막 그러니까는 겨우 고개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가족들 보더니 막 품에 안겨가지고 참고로 친척 여동생이니까 똘비가 그때 50대 초반이었는데 이 여동생도 나이가 많을 거 아니냐고요. 근데 막 품에 파고 들어가지고 달달달달달 떨더래요. 그래가지고 야야 이거 찬물이나 한 사발하고 진정하고 말 좀 희봐라 해갖고 하니까는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조금 저녁에 술을 과하게 먹어가지고 속도 안 좋고 해서 화장실을 가는데 집에 딱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 리모델링 업다가 봤던 할아버지. 처음에는 그냥 할아버지인 줄 알고 동네 어르신이 갑자기 들어온 줄 알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내 집이라고 나가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 하다가 보니까는 손도 없고 발도 없고 이상한 할아버지를 만났다고. 사람이 아니었다. 목소리도 너무 이상했고 기괴했고 그래가지고 내가 무서워가지고 주저앉아서 그렇게 됐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은 아이고 이놈아가 술을 앵간히 처먹었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똘비는 야 이거 진짜 뭐가 있긴 있구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리모델링 업자 4명. 그 다음에 친척 여동생까지 동일한 걸 봤잖아요. 지금 둘 중에 하나예요. 귀신이 있든가 아니면 진짜로 손발이 없는 미친 할아버지가 있든가 실제로 동네에. 그래가지고 야 별일 아니야 해놓고서 다음날 가족들 다른 친척들 차편에 엄마랑 싹 돌려보내고 똘비가 이장님을 찾아갔어요. 이장님 댁에 가서 이장님 계세요? 했더니 계셔갖고 얘기를 했대요. 이장님 혹시요 손발이 귀신이 나온다는 그런 소문이 이 마을에 있습니까? 아 이게 제가 장난치는 게 아니고 뭐 누가 그렇다고 하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막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장님이 얘기를 싹 듣더니 글쎄 나는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그런 얘기를 누가 했나 모르겠네. 그런 말 하는 놈 있으면 가갖고 입을 쫙 찢어버려. 응?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놈들은 어여 가봐 바쁘다면서 하고 내보내더래요. 근데 똘비가 어찌됐건 영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도 있는 만큼 눈치가 있단 말이에요. 야 이거 이장님이 이거 좀 분위기가 좀 희한하다 쌈뽕하다 그래가지고 팬이 가다가 다른 어르신이 있는 그 집이 있는데 어르신이 이렇게 마당에 나와 있길래 인사하면서 똑같은 걸 물었대요. 어르신 이런 귀신이 나온다는데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는 그분은 얼굴에 당황, 공포가 가득한 게 딱 드러나더래요, 얼굴에. 그러면서, 나는 몰라? 그런 거 뭐 들어본 적도 없어?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아, 근데 왜 이렇게 당황하셔요? 그러니까는. 아이, 벌건대나지, 막 그렇게 숭한 소리를 하니까 내가, 아이고, 좀, 그지, 아이고, 그런 거 말도 말어. 우리 마을에 그런 사람 없어. 일단 가봐. 하고 내보내더래요. 확신을 했대요. 아, 얘네가 숨기는 뭔가가 있구나. 네. 아, 뭐가 있긴 있네. 근데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똘비가 이걸 어떻게 별장으로 씁니까, 이 집을. 근다고 팔기도 이게 애매하고 이 시골 바닥 저 위에 있는 땅을 또 어느 세월에 팔 것이며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점집을 갔대요. 이 일 때문에 갔던 건 아니에요. 똘비가 그냥 재미 삼아서 1년에 2차례 정도는 다니는 점집이 있었어요. 간 김에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 요래저래 갖고 내 이사를 갔는데 뭐 이렇게 일이 있었다 얘기를 하니까는 그 선생님이 그냐고 아이고 그러면은 이거 부적이라도 하나 써서 가라고. 근데 부적도 10,000원인가 받고 그냥 써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부적 붙이면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 잡기들 일단 다 막아주는 부적이니까 그냥 한쪽에 갖다 붙여놓으라고. 예. 이사간 기념으로 내가 큰 돈 안 받는다고. 그래서 부적을 갖다가 일단 붙였대요. 붙이고 똘비하고 어머니는 그때 안 오시고 똘비 가족들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있었대요. 거기서 놀고 뭐 장난도 치고 하다가 딱 자는데 콩콩콩콩 발소리 들리더래요 진짜. 근데 이게 자면서도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사람이 발이 있어서 걸으면은 저벅저벅저벅 걸을 건데 만약에 발이 없으면은 진짜 콩콩콩콩 소리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소리가 딱 나더래요. 그래서 야 이건 확인을 해봐야겠다 싶어갖고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쓱 거실 쪽을 쓱 나가봤더니 와 똘비를 이제 본 거예요. 할아버지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르신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했대요. 심장이 터져버린 줄 알았대요. 진짜 무서워서. 근데 일단은 대화로서 이 어르신을 집에서 내보낼 수 있으면 베스트다 생각이 돼가지고 어르신 뭐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는 니들은 누군데 자꾸 우리 집에 한 번씩 와갖고 자고 있냐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이거 내 집이라고 말을 하려다가 어르신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루 머무를 곳이 필요해서 한 번씩 와서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이게 쓱 쳐다보더니 누구 맘대로 내 집을 뭐 니네 맘대로 와갖고 하루 신세를 져? 누구한테 허락받고 신세를 져? 그래가지고 어르신 조금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가 좀 머물 수 있게 허락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좋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이렇게 쓱 돌아다니는데 진짜로 콩콩콩콩 걷더래요. 발이 없어서. 그거 보는데 이거 진짜 다른 사람들 헛개 본 게 아니었구나. 이때 확신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쓱 보는데 안방 쪽을 와이프랑 자고 있는 방 쪽을 이렇게 쓱 보더래요. 그러더니 그래 그러면 이 집에서 자고 싶을 때 편히 자고 딱 손가락을 가리키더래요. 쟤는 내가 데려간다 그러더래요. 딱 손가락을 가리킨 방향이 아들 있는 데를 가리키더래요. 그래서 제 아들놈입니다. 어딜 데려가십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데려간다고 이놈아. 대신 이 집을 쓰라고. 왜? 공짜로 쓰려고 했어? 아무튼 나는 데리고 간다. 이렇게 하면서 사라지시더래요. 이상 기분 나쁜 웃음을 치면서. 근데 진짜로 우리가 완전 B급 C급 공포영화 보면 안개처럼 싹 사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사라지는 걸 눈앞에서 봤대요. 그걸 보니까는 소름 돋고 어처구니 없고 미치겠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방부를 켜고 막 불렀대요. 일어나라고. 그러니까는 와이프랑 아들이랑 일어나더래요. 아들한테 너 괜찮냐? 그러니까는 아들이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이 시간에 왜 그러냐고. 아버지고 옷 주워 입어 빨리 나가게. 그러니까는 와이프도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는 빨리 챙겨가지고 막 황급히 챙겨갖고 그 오밤중에 출발을 했대요. 다시 본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나가면서 와이프랑 묻죠. 왜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해줬대요. 이래저래 하고 그렇다. 참 이게 뭐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들은 아이고 아빠 뭐 그런 걸 믿냐 막 그러고 있고, 와이프는 좀 공포스러워하고. 근데 이게 이날을 기점으로 전후가 좀 달라졌어요. 왜냐면은 이날 전에는 귀신이 나온다는데 뭔가 숨기는 데였고, 이날 후로는 내 아들이 타겟이 됐다라는 느낌 때문에 이게 돌아버리겠더래요, 진짜 사람. 예. 그 다음날 진짜로 아침에 바로 무당한테 갔대요. 도움을 좀 주셔라. 그러니까 무당이 쫙 듣더니 가자고,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무당을 데리고 왔대요. 근데 이 무당 선생님이 한참 보더니 내가 여기서 구슬 한 판 해야겠다고. 예. 보이시냐고, 어디 있는지 알겠냐고. 그러니까 아니 지금 여기에선 안 보이는데 네가 말한 그 귀신이 여기 항상 상주인 놈이 아니다고. 쫙 둘러보더니 여기 이 일대가 다 그 귀신 거라고. 여기가 이거 허락 안 받고 들어온 거 아니냐고. 우리 아버지 땅인데 뭘 허락이고 치냐고. 그러니까는 일단은 내가 그 접신이라고 그러죠. 뭐 그걸 통해 가지고 이 아들 일단은 살리는 게 우선일 것 같다. 여기 터 보통 아니다. 너 여기 그냥 살지 마라. 야,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사람이 살 터가 아닌데 어떻게 여기 살려구냐. 한 번씩 오지 마라. 근데 똘비 입장에서 여기 마을 사람들은 못 오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는 다 그 마을 사람들은 공짜로 사는 거 아니다고. 다 뭔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이런 터는 그냥 생기는 불악이 아니라고. 무슨 불악인데요? 그러니까는 내가 모르긴 몰라도 글쎄 내가 여기 이 풍수지리 쪽까지 내가 공부가 깊지 않다. 나는 신을 모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시는 신이 지금 말씀을 해주시기로 이런 터는 이렇게 비는 터래요. 뭔 말인지 아시죠? 무당, 큰 무당, 굿당 막 신을 모시는 터라고. 여기에 옛날부터 형성돼 있는 불악이면은 이런 불악은 전부 다 그런 유의 불악이라고. 신을 모시고 이 신을 모시는 분 밑에서 일을 도와드리고 제수 음식 받아가지고 감사하다고 먹고 이러는 터라고. 여기서는 보통 사람 사는 거 아니다고. 줄초상 난다고. 어찌됐건 거기서 구판을 해주신 거예요. 아시다시피 구판이 크던 작든 꽹가리 치고 북 치고 아무튼 소리 나잖아요. 근데 한참 뭐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뭐 기도에 집중하진 않고 있었고 보고 있었는데 차 뒤쪽에서 막 뭘 들여받는 소리가 한 바퀴스가 나더래요. 그 뒤쪽을 훑어봤더니 마을 분들이 진짜 한 10명? 10명이 좀 넘었대요. 그분들이 천천히 걸어서 올라오고 있더래요. 여기 위쪽으로, 본인 집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올라오시는 걸 보고 무당한테 뭔 얘기를 해야겠는데 무당은 지금 한참 그 집중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똘비가 돌아서가지고 이 마을 사람들 올라오는 걸 한참 봤대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그중 이장님도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본인 집까지 오기 전에 먼저 똘비가 걸어서 내려갔대요. 어느 정도 좀 내려가서 아이고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니까는 너 뭐하냐? 글도래요. 그래서 아이고 뭐 제 집 새로 이사 오고 했으니까 좋은 일 가득해달라고 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개 창년의 새끼가 그러면서 탁 옆으로 밀치더래요. 욕을 하면서. 똘비 입장에서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똘비도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욕을 한 거예요. 너 뭐라고 했냐 하면서 뭐라고 했어 이씨. 막 그러니까는 동네 어르신인데 그리고 조금 젊으신 어르신 2명이 본인을 잡더래요. 잡으면서 조용히 있어, 어른들 이렇게 일하시는데 방해하지 마, 조용히 있어 하면서 둘이서 잡는데 아이고 힘 좋으시더래요. 그 나머지 남성분들이 위로 이렇게 쭉 걸어 올라가서 똘비집 마당으로 쓱 들어가더니 와장창창 소리가 나더랍니다. 북 집어 던지고 앞에 그 구탈라고 차려놓은 그 제사상 들어 엎어버리고 무당 발로 찼는지 무당 그 꽥소리 들리고 한참 위에서 막 우당탕탕 소리가 나더니 그 무당이랑 일행이 타고 온 차 시동 걸리고 출발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남자분들이 쭉 걸어서 내려오다가 본인 옆에 딱 섰대요. 그러면서 쓱 쳐다보면서 어이 자네 뭐라고 했어? 내가 들어올 땐 전화하라고 했어 안 했어? 연락도 없이 왔고 구술하면 어떡해? 누구 좋으라고? 누구는 죽어나가고 누구는 좋고 그게 굿 아닌가? 어찌 마을에서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따위 짓을 할 수가 있어? 죽고 싶어? 너 여기서 하나 없어져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여기는 그럴 수 있는 곳이야. 나가. 여기서 나가서 다시는 들어오지 마.
알겠어? 하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장님이 그 멘트를 칠 동안 나머지 거의 10명이 되는 남자들이 하나같이 입을 꽉 다물고 죽일 듯이 쏘아보면서 본인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무섭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대답도 안 했대요. 가만히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잡은 걸 딱 놔주더니 천천히 걸어서 다 같이 내려가더랍니다. 야, 이것들 완전 X이네 싶어가지고 올라가서 일단은 시동을 걸고 나갔대요. 경찰에 신고 그 생각은 못 했대요. 그때 그 상황에 그 생각은 못 했고 나가자마자 전화를 했대요. 무당한테. 그래갖고 아이고 선생님 괜찮으시냐고. 그러니까 무당이 아이고 그냥 저기서는 살지 말라고. 아들은 내가 따로 굿당 데리고 가서 좀 뭘 해보든 할 테니까 아들한테 또 너무 큰 그것도 아니니까 걱정 말고 거기 있는 뭐 이번에 새로 장만했다는 세탁기고 그냥 다 내버려 버리고 그냥 거기는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영 찜찜하네요 하고 그 집을 내놔야겠다. 누군가한테 판매를 해야겠다. 이 생각만 가지고 있고 그 집을 아예 안 들어갔대요. 아예. 근데 그렇게 안 들어간 지 한 2주 정도 됐을 때 전화가 오더래요. 이장님한테. 받을까 말까 하다 받았답니다. 아, 예, 이장님 하고 받으니까. 아, 요즘 왜 안 놀러 오셔? 그러더래요. 아니요, 저 거기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 동네 분위기가 그래서. 그러니까는. 아이고, 이 사람아, 그날 미안하게 됐네. 우리가 다 같이 집에서 모여가지고 막걸리를 한 잔씩 하다 보니까는 좀 우리가 다들 나사가 좀 풀렸었어. 예. 아, 미안해. 우리가 좀 장난이 과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어떻게 장난이에요? 구판을 뒤집어 푼 게. 이장님 됐고 저 거기 안 들어갈 테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 그냥 그 땅을 뭐 팔든가 어쩌든가 그냥 놔두든가 제가 그렇게 하겠다 얘기를 하니까 이장님이 그래? 그러면 원래 우리가 거기를 조금 우리 그 마을회관식으로 그동안 썼었거든. 글도래요.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자네가 집을 이렇게 고치기 전까지도 우리가 잡초도 베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고수톱도 치고 좀 그렇게 썼던 그 집이야. 당신 그 아버지도 허락을 해줬던 그런 거였고 자네 안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가 좀 쓰네? 글도래요. 그래가지고 쓰십시오. 예, 마음껏 쓰시고요. 그 뭐 그 가스통에 있는 거 다 떨어질 때까지 그냥 쓰십시오. 예, 상관없습니다. 샤워도 하시고 다 하십시오. 그러니까는 그래. 근데 자네는 한 번은 조금 들어와서 얘기 좀 나누지 않겠는가? 글도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전 안 간다고. 절대 안 간다고. 마음껏 쓰세요. 먼저 끊습니다 하고 끊었대요. 그리고 무당선생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서 물었대요. 아이고 마을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오라고 하는데 느낌 더러워서 안 갔다. 우리 아들 그 이상 없는 거 맞냐? 그러니까는 무당선생님이 얘기를 하더래요. 거기에 부적 하나 붙여놨잖아요. 지금 미안한데 가서 부적만 좀 뜯어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부적이라는 게 우리가 그 불교 용품점 가서 사는 부적이 효험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당이 자기 자신의 영역을 실어서 쓰는 거래요. 부적이. 저도 뭐 그쪽은 잘 모릅니다만 그거 걷어오라고 시키더래요. 네 아들 살리는데 필요하다고 거기에. 저 한 번은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네요. 아유 뭔가 참 느낌이 쎄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오밤중에 몰래 가가지고 그 붙여놓은 것만 탁 떼서 오라고. 다 필요 없다고.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 끊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한번 들어갔다 오자. 그래서 이틀인가 있다가 밤 10시 정도에 출발을 했대요. 살고 있는 동네에서. 그러니까 거기 도착하니까는 11시 반이 좀 못 됐고 차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라이트 켜고 들어가면. 그래서 차를 한 걸어서 10분 전쯤에다가 대놓고 길 따라 쭉 걸어서 마을로 쭉 들어갔대요. 걸어서. 이게 그 전까지는 가로등이 듬성듬성이라도 하나씩은 있었는데 가로등도 없어요. 시커하고 저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가로등이 있어요. 그 양옆으로 논두렁인 길을 쭉 걸어가지고 마을 초입으로 들어섰어요. 이 시간에 시골 동네는 귀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조용해요. 개 짖는 소리도 없어요. 조용합니다. 불도 다 꺼져 있고. 자, 가자. 그래서 조심조심 발소리도 조용조용 내면서 본인 집이 끝에 있으니까 끝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집을 딱 보니까는 이게 내 집인데 눈치를 보면서 여기 들어가요. 왜냐면 이분들이 여기를 쓸 수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조용히 현관문을 살짝 열고 정말 조심히 들여다본 게 혹시라도 집에서 뭐 소주나 막걸리 드시고 마을 분들이 주무시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들어가서 봤더니 주무시는 분은 안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오케이. 이 부적을 어디다 붙여놨었냐. 이 집 제일 안쪽 거실에서 안방 그 꺾이는 코너가 있었대요. 거기다 붙여놨으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쓱 가가지고 부적을 톡 떼고 주머니에 딱 넣고 다시 쓱 현관 쪽으로 나오는데 예. 왼쪽으로 거실 쪽 큰 그런 공간이었는데 거기에 뭐가 이렇게 보이더래요. 어두워 잘 안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조금 더 자세히 봤대요. 옆에 커튼이 있었는데 커튼 살짝 걷으면 바깥에서 불빛이 좀 들어오니까 아우 거기에 돼지머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 흑염소 있죠. 이 대가리가 하나씩 있는 게 아니고요. 돼지머리가 한 3개, 흑염소가 한 8개 정도가 쫙 차 있더래요. 모가지만 틀린 게. 오. 이게 제사를 지내도 이렇게 제사 지내는 건 듣도 보도 못했어요. 뭐 복을 갖다 달라는 느낌으로 돼지머리 놓는 건 근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흑염소 대가리만 그냥 가득하게 상 위에다 올려놓은 건 처음 보는데 아이고 지리 걷더래요 진짜. 아우 이 사람들이 단단히 미친 뭐가 있구나 하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어이 하고 부르더래요 본인을. 온몸에 털이 쫙 돋더래요. 똘비가 입고 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잖아요 지금. 팔다리 없는 할아버지. 마을 사람들만 신경 쓰느라고 팔다리 없는 할아버지 생각을 아예 못하고 있었대요 똘비가. 어이가 부러운 딱 그 할아버지 목소리인데 진짜 와 막 돌아버리겠더래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대요. 그러니까는 줬다가 뺏으려고 너도 참 애쓴다 이 새끼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르신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가져간대 했잖아. 네가 알았다며. 그런데 왜 다시 준 거를 뺏어가려고 그래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어? 내가 가져간다고 했지. 안 되겠다. 너라도 내가 가져가야 쓰겄다. 집주인이고 집이고 거짓말하는 새끼들은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더래요. 근데 이게 물론 제가 실제로 본 게 아니라서 뭐 똑같이는 따라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다만은 네. 똘비가 이 멘트를 듣고 있을 때 아마 실제로 싸지는 않았지만 오줌이 줄줄줄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이게 예. 다리가 풀린대요. 살살 극도로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뭔 대화를 더해요. 예. 그냥 바깥으로 뛰쳐나왔대요. 현관문 빵 열고 뛰쳐나와가지고 우리 막 그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 모습이 약간 나온답니다.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네 발로 이렇게 막 나가는 거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집 마당까지 지나가지고 나와서 헉헉거리면서 다시 안을 이렇게 보는데 본인이 커튼을 살짝 걷어놨잖아요. 그래서 머리 있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 커튼 있는 대로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싹 고개 내밀어서 쳐다보고 있더래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선명하게 보이냐면은 귀신이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명하게 보인대요. 아시죠? 귀신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일 때는 굉장히 센 거랍니다, 이게. 그걸 보는데 쫓아올 것 같아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걸려도 이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막 뛰었대요. 뛰어가지고 일단은 마을 가로질러서 차 댄 데까지만 가면 끝나는 거니까 막 뛰어나가는데 저 이제 마지막 라인쯤 해가지고 딱 나가는데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쓱 나오시더래요. 근데 여기서 똘비가 생각을 한 거는 인사하고 치고 그냥 제껴서 뛰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냥 속도 안 줄이고 더 뛰었대요. 더 뛰니까는 그 어르신 옆에서 리어카가 쓱 나오더래요. 길이 좁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용달차 하나가 간신히 다닐 만한 길 크기였어요. 거기에 리어카가 좀 큰 사이즈 있잖아요. 그게 쓱 나가고 길을 딱 막고 옆에 남은 공간은 그 어르신이 딱 서서 막더래요. 정말 무섭더래요. 멈출 수밖에 없었대요. 황급히 멈춰가지고 나가려고 어르신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옆으로 밀치니까 어르신이 팔목을 딱 잡더래요. 근데 야 이 양반 뭐 산삼만 먹고 살았는가 힘이 정말 좋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손을 뿌리치려고 이렇게 하면서 막 몸을 흔드는데 진짜 소름 돋는 게 이게 외길이고 양 옆으로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었거든요. 집 창문이 다 반쯤 열려가지고 거기에 이 마을 안엔 가로등이 켜져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눈동자들이 다 떠 있더래요 그 창문에.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집 안에서 창문으로 다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와. 하나같이. 그걸 보는데 소름 끼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막 욕이 나온대요. 힘들어 미친 새끼야 하면서 노라고 하면서 몸부림을 치니까 이분이 뭐 천하장사도 아니고 힘이 딸릴 거 아니에요. 온몸을 쓰니까. 어르신이 우리가 초크라고 그러죠. 초크. 레슬링 기술 중에. 뒤로 올라타가지고 본인을 이렇게 막 꽉 껴안더래요 뒤에서. 근데 앞에서 어르신 2명 정도가, 그러니까 어르신이라고 말은 하지만 6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네. 아직 기력이 좋으시거든요. 2명 정도 나오는데 이게 오랜만에 이벤트 나오네요. 본능 깊은 곳에서
초인종이 울려요. 막 벨이 울려요. 띵동띵동 거리면서. 여기서 내가 탈출하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정확하게 드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뒤에 어르신이 있었잖아요. 매달려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했는가 떨어지도 않더래요. 근데 어르신이 뒤에서 앞쪽으로 팔을 감고 있으니까 본인 턱 밑으로 이 팔이 지나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물었대요, 팔을. 사람이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필사적으로 도망가려고 무는 이 힘은 아마 개한테 지지 않을 것 같다. 확 무는데 얼마나 세게 물었는지 물자마자 입안으로 피 비린 향이 확 들어오더래요. 거의 살점을 뜯어낸 거죠, 이빨로. 그러니까는 뒤에 매달린 분이 막 비명을 막 지르시더래요. 그러면서도 팔을 안 놓더래요. 근데 이렇게 물고 그 옆을 또 물고 하니까는 결국은 팔 하나를 풀고 똘비가 그 사이에 그 어르신을 바닥에 그냥 내팽개 쳤대요. 그리고 마을 바깥으로 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뒤에서 어르신들이 쫓아오더래요, 뛰어서. 와, 뛰는데 진짜로 멈추거나 잡히거나 볼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난 죽는다. 온 진짜로 힘을 다해서 우사인 볼트처럼 뒤지게 뛰었대요. 뒤지게 막 뛰는데 진짜 거의 끝까지 쫓아오는데 거리 차이가 한 20m 정도 차이를 두고 진짜 기가 막히게 쫓아오더랍니다. 일단은 차 문을 안 잠궈놨었거든요. 차에 딱 타자마자 문 잠그니까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 문 손잡이를 막 덜컥덜컥 흔들더래요.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같이 손이 달달달달달달 떨려가지고 지금이야 스타트 버튼이면 옛날엔 다 이렇게 넣어서 돌렸잖아요, 키를. 키가 잘 안 꼽히는 거예요. 막 손이 떨려가지고. 근데 막 이분들이 지금 하는 짓을 보니까 뭐 돌이라도 주워다가 염유리 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달달달 떨리는 손으로 잡아 돌리고 차를 뭐 옆에서 차에 깔리든가 자시든가 죽든가 모르갖고 출발을 시킨 거예요. 그래 탈출을 했대요. 진짜 정신없이 계속 달려가지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까지 왔어요. 그렇게 왔는데도 두 손을 핸들을 꽉 쥐고 있더래요, 본인이. 그때선 힘을 풀었대요, 손에 있는 핸들의 힘을. 손이 달달달달달달 떨리더래요. 그리고 일단 집으로 올라갔대요. 집에 아파트 살았으니까. 올라가서 딱 들어가니까는 와이프가 어디 갔다 왔냐고 그러더래요. 나 좀 갔다 왔었는데 와이프가 깍 하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뭔가 하고 봤더니 입 주변으로 밑에 티셔츠로 피가 그냥 다 묻어가지고 말라 있는 거예요. 팔을 물어 뜯었으니까 당신 뭐 하다 왔냐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좀 했대요. 이래저래 해서 왔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아이고 경찰 들어와갖고 당신 잡아가면 어떻게 하냐고 시작해갖고 미쳤다고 거길 또 왜 가냐 뭐 어쩌냐가 잔소리를 또 한바퀴스를 하더래요. 또 그래갖고 일단은 내가 갖고 왔다고 주머니에서 또 이렇게 그 종이 꺼내가지고 부적 아이고 이제는 무당이 뭐라 하든가 마든가 모르겠고 무당이고 모르겠고 뭐 아들 뛸 수 있으면 뛴다고 하니까 뭐 그쯤 하고 합시다. 예? 뭐 그렇게 합시다 하고 구술하고 했는데 여기서 되게 간략하게 또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구술하다가 아무튼 아들이 또 경기 일으키고 좀 뭐 발광이 한번 났대요. 그래서 무당이 더 큰 무당을 부르고 뭘 하라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까지 갔냐면은 그 똘비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있죠. 이 집 명의를 와이프로 옮기고 똘비가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한 땅 하나 사서 거기다가 전입신고를 하고 이런 일을 좀 벌이게 됐대요. 무당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못 쫓아오게 해야 된다고. 그 일을 한참 했대요, 실제로. 이게요, 귀신이란 존재를 실제로 시달려 보게 되면은 이분 말로는 정신병원하고는 좀 별개의 그런 게 있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소름이 돋았던 건요. 본인이 이렇게 행동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아들은 좀 괜찮아졌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그러면은 실제로 주소지를 놓은 땅이 있을 것이고 또 와이프 명의로 이렇게 해놓은 집이 따로 있고 막 이렇게 부동산이 질레벌레 흩어져 있죠, 지금. 이 모습이 아버지가 사놓은 부동산과 너무 똑같더라는 거예요. 네. 아빠는 엄마도 모르게 이런 일을 겪었었구나. 아빠도 살려고 부동산이 그 모양 그 꼴로 흩어져 있었구나. 똘비는 느낌이 싹 오더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혹시 아빠가 무당이나 점집을 여러 번 다녔던 시즌이 있었어? 물어봤대요. 그러니까는 똘비가 6살인가 7살쯤 됐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점집을 다녔었다고. 엄마가 거기까지밖에 모르더래요. 근데 똘비는 알겠더래요. 아버지가 우연찮게 부동산을 하나 마을에 있는 걸 샀고 그 마을 사람들이 뭐에 홀려있고 뭐 때문에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공동체로 인해서 죽을 뻔했고 귀신이 따라붙었었구나. 가족들을 살리려고 아버지가 부동산을 그렇게 귀신이 못 쫓아오게 본인은 아예 주소지를 딴 데다 놓고 그렇게까지 했었구나. 이걸 똘비가 알 수 있었던 거죠. 본인이 똑같이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까지 뭐 사는데 지장은 없었대요. 이분은 신차 영업하다가 당연히 나이가 있으니까 그만두고 사업하다가 잘 풀려가지고 지금은 아들이 물려받아서 그 사업하고 있고
네, 그럼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이거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이분보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이 7살 정도 네. 어리세요. 그러니까 지금 60대 초중반이세요. 그분이. 이분이 그 당시에 영업을 같이 했었어요. 그 신차 영업을 할 때. 그래가지고 그분은 당연히 그 집을 가봤죠.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막걸리도 먹고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거의 그 당시에 실시간 라이브로 조금 들어볼 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70 넘으신 이분한테 제가 직접 가가지고 여쭤보기엔 좀 신뢰가 컸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분이 옆에서 실제로 그때 라이브로 쭉 듣고 봐왔던 거를 저한테 말씀 주신 거를 최대한 가져와서 한번 전달드려봤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도 너무나 지금 좋은 이야기지만 이거를 동네 꼬마님이 전달을 해주시니까 더 무섭고 재밌는 거죠. 아닙니다. 늘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따질 건 따져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 레전드인데요, 이거? 아유, 돌변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그래서 더 예. 못 나갑니다, 동네 꼬마님은. 아, 돌변이 그게 사람이요. 어느 정도 지나면은 그런 류의 생각은 버리게 돼 있어요. 나갈 생각 없어요, 돌변님. 그렇죠. 약속한 라면에 참치나 좀 제대로 넣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종료하면 라면이랑 그리고 김치 그리고 이제 제발 삶은 참치나 계란. 제발. 아유, 계란. 아니요, 돌변 제발. 저 열심히 잘했잖아요, 돌변이. 참치까지만 제발.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동네 꼬마님 너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치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네 꼬마님의 이야기도 정말 레전드 사연이었고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를 만큼의 이야기였습니다. 동네 꼬마님이 동네 꼬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처음으로 시들무에 발걸음 해주신 킹덕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킹덕구님, 아, 예, 안녕하세요. 킹덕구가 뭐죠? 제 별명이 덕구인데, 오. 그래가지고 그냥 킹 덕구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잠깐만, 덕구는 좀, 개나 강아지한테 좀 많이 붙이지 않나요? 그런 이름을? 보통은 그런데, 이제 제가 호적에 올라가는 본명이 마지막에 무슨 덕 이렇게 끝나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약간 덕구야 이렇게 불러가지고, 덕구가 별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칭이자 별명이자 진짜 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네. 많은. 예. 오, 좋네요. 자, 그러면 오늘 킹덕구님께서 준비하신 이야기가 있으실 텐데 예. 어떤 주제가 될까 궁금하긴 합니다. 주제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진짜 많이 했었는데, 예. 에피소드가 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거는 좀 많은 분들이 안 해보셨을 아르바이트겠다 싶어가지고 뭐냐면 백화점 야간 보안이에요. 저희 시들무도 있긴 있었지만 네네. 엄청 많이 나오진 않았죠, 사연들이. 네, 다른 업종에서 야간 보안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제가 많이 봤는데 네. 이거는 백화점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있었던 일이어가지고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백화점 문 닫았을 때 느낌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문 닫은 백화점은 정말 무서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대십니다. 킹덕구예요. 일단은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게 방송에 많이 나와주신 다른 분들처럼 제가 어떤 특별한 눈이 있다든지 집에 신을 모시는 분이 있는 그런 집안의 사람은 전혀 아니고요. 그냥 진짜 평범한 사람인데 이 백화점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도 제가 이런 경험이 좀 많은데 이 얘기를 드리기 전에 좀 이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지 듣는 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말 그대로 백화점이 폐점을 하고 나서 다음날에 오픈하기 전까지 말 그대로 백화점 지키는 그런 일인데 하는 일은 저희가 순찰도 돌고요. 그리고 야간에 출입하시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날에 행사를 한다 이러면은 매대라든지 집기 이런 거를 다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다 야간에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야간에 출입하시는 분들은 몇 시에 나가고 몇 시에 들어왔는지 이런 것도 다 저희가 명단으로 체크를 하고 또 방제실이라는 곳에서 CCTV 근무를 저희가 또 해요. 그래가지고 각종 화재 설비 이런 것도 다 방제실에 있어서 그런 걸 저희가 야간에 관리를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저희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명이서 일을 했어요, 야간에.
그래가지고 한 명이 방제실 근무에 들어가고 나머지 두 명이 뭐 순찰도 돌고 야간 인원 체크하고 이런 거를 했는데 저희는 이거를 실무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실무 뛴다 이렇게. 그래서 두 명이서 실무를 하고 한 명이서 방제실 근무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 업무들 외에도 저희가 좀 골치를 조금 앓았던 게 폐점하고 나면은 노숙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아, 백화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 오셨는지도 모르는데 진짜 많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다 내보내야 돼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분들이 노숙자라 내보내는 게 아니고 폐점을 했기 때문에 그쵸. 다 내보내야 되는데 있으면 안 되지 않아요? 예, 보통 로비에 뭐 소파 있고 이런 데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마음먹고 어디 숨어 계시면은 저희가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 화장실 같은데. 예, 화장실이라든지 비상계단이라든지 이런 데 숨어 계시면은 저희가 진짜 찾아내기가 힘든데 그래갖고 저희가 막 못 찾아내면은 다른 분들이 발견하면은 저희가 막 혼나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어쨌든 보안에 실패한 거니까. 그날도 저희가 폐점을 하고 나서 막 돌아다니면서 선생님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막 다 내보내고 저희가 한 12시 좀 넘어가지고 순찰을 그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한 5층이었나? 저희가 층을 나눠가지고 순찰을 하는데 두 명이서 제가 그때 막 순찰을 돌다가 5층 순찰을 제가 돌고 있었어요. 거기가 여성복 파는 그런 매장들이 많은 여성관이었는데 제가 거기를 막 순찰을 돌고 있는데 백화점 안에 그냥 나 혼자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불 다 꺼져 있고 예. 나 혼자 손정등 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돈다는 것 자체가 무서울 때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두리번 하면서 순찰을 돌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갑자기 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뭔가 찰그락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게 뭔 소리지 하고 그쪽으로 다가가는데 다가갈수록 소리가 선명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우리한테 야간에 작업을 하는 잔류 인원이 있는데 보고를 안 하셨나 싶어가지고 또 빨리 뛰어가가지고 뭐 하십니까 이러면은 그분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하니까 예. 제가 그냥 천천히 걸어가가지고 매장에 가서 계세요 하고 딱 들어갔는데 뭐가 찰그락 파사삭 팍 찰그락 파사삭 팍 이 소리가 약간 반복해서 계속 나는 거예요. 이 소리가. 그리고 어두우니까 손전등을 막 이렇게 두리번 거리면서 보는데 사람 한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시야에서는 등을 돌린 채로 앉아 계셨는데 행색이 누가 봐도 이제 노숙자신 분이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자마자 제가 약간 얼어붙었던 게 그분이 뭐 하고 계셨냐면은 마네킹 있지 않습니까? 예. 마네킹을 쓰러뜨려가지고 그 위에 올라타서 앉아가지고 소주병으로 마네킹 머리를 막 이렇게 내려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보고 말문이 턱 막혀가지고 진짜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데 그분이 저를 힐끔 한번 이렇게 뒤돌아서 보시더니만 아랑곳 안 하고 그냥 소주병으로 계속 머리를 계속 치는 거예요. 근데 소주병이 유리니까 내리치면 깨지잖아요. 당연히 그분 손도 다치고 피가 철철 나고 있는데 땅바닥에 유리 조각이 막 이렇게 흩뿌려져 있으면은 그거를 다시 손으로 싹 모아가지고 쥔 채로 마네킹 머리를 계속 내려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쳐다보든지 말든지 간에. 그래서 제가 진짜 몸이 굳어가지고 그분을 좀 제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게 막 이러고 얼타고 있는데 제가 너무 놀라서 나중에 눈에 들어온 건데 그분이 하의를 안 입고 계시더라고요. 바지, 팬티 다 안 입고 계셨는데 거기가 여성복 매장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마네킹도 여자 마네킹일 거 아니에요. 옷도 여자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마네킹을 쓰러뜨리고 위에 올라타가지고 마네킹 옷도 약간 가위나 이런 걸로 찢은 게 아니라 진짜 손으로 푹푹 찢어놓은 것 마냥 마네킹 옷도 막 푹푹 찢어져 있고 마네킹 팔도 뽑아가지고 매둥댕이 쳐놓고 그러고 막 약간 소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에 막 바닥도 얼룩이 돼가지고 범벅이 돼 있고 너무 역겨운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진짜 보면은 이분이 약간 마네킹한테 어떤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예. 그래갖고 달려가가지고 제가 어깨를 붙잡고 선생님 그만하시라고 이제 일어나시라고 뭐 하시는 거냐고 막 말리는데도 계속 뿌리치는데 손에 소주병이 들려있고 이러니까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제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전기로 다른 직원들을 제가 빨리 좀 와보라고 호출을 하고 방제실에 있는 직원한테 또 무전을 쳐가지고 여기 뭐 몇 층에 어디 구역에 무슨 매장인데 여기 CCTV 보고 빨리 경찰 좀 불러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10분 안 되는 시간 만에 경찰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그분을 연행을 해가셨어요. 그날은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뭐지? 약간 오히려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섭다 이거보다는 얼떨떨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쯤 돼가지고 정신이 싹 들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이분이 뭐 100번 양보를 해가지고 이것도 물론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어떤 좀 특이한 성벽이 있는 분이어가지고
마네킹한테 일부러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차라리 그거는 다행인데 인명피해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내 인생 뭐 없는데 이러면서 술 취해가지고 진짜 한 사람만 걸려봐라 이런 마인드로 어디 주거 공간 아파트 같은 데나 회사 건물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혼자 야근하는 그런 여성분한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좀 너무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짧은 이야기를 먼저 약간 몸풀기로 하나 해드렸어요. 아니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이게 경찰에 공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여기서 갑자기 이 사람이 그냥 너다 너 잘 걸렸다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 그만큼 귀신보다 무서운 건 없거든요. 그쵸. 만약에 제가 다칠 수도 있었고 와. 제가 어떻게 팔을 붙잡든지 해서 제압을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돼가지고 또 얘는 공권력도 없는 애가 나한테 이렇게 과잉 진압을 했다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제가 정신을 좀 차린 이후에도 어떤 대응을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네. 와. 그러니까 백화점에 대부분 오는 사람들은 엄청 많잖아요. 그쵸. 북적이고 그리고 대부분 사건 사고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잖아요. 주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큰 어떤 트러블 같은 게 생기는 일은 잘 없거든요. 아니면 도난 사건 네. 이런 거나 있겠죠. 네. 끽해야 정말 도난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직원분한테 좀 무례하게 대하는 그런 그렇지. 분들이 시끌벅적하게 만든다든지 정말 그 정도밖에 없죠.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는 또 있나요? 네,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같은 일을 하면서 있었던 일인데 네. 제가 좀 결론적으로 이 일을 그만두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이때도 저희가 3명이서 일을 했고요, 야간에. 그래서 저하고 저보다 1살 많은 형 A 이렇게 둘이서 실무를 보고 방제실에는 그때 보안 팀장님이라는 분이 방제실 근무에 들어가셨어요. 이 보안 팀장님은 저희처럼 약간 알바로 시작하셔가지고 정직원 달고 그 다음에 팀장 달고 이렇게 되신 분이어가지고 나이 차이도 저희들하고 한 7, 6살 요 정도밖에 차이도 안 나고 하다 보니까 또 알바생부터 시작하셔갖고 어떤 저희의 고충이나 이런 걸 잘 알아주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분하고는 편하게 일을 했거든요. 장난도 되게 서스럼 없이 치고 그랬는데 이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순찰을 2명이 찢어져가지고 순찰을 도는데 예를 들어 1층부터 4층 이렇게 하층부를 한 명이 가고요. 5층부터 8층 이렇게 상층부를 한 명이 가요. 제가 이날은 상층부에 올라가가지고 순찰을 막 도는데 8층부터 해서 7층 돌고 6층으로 딱 내려와가지고 순찰을 도는데 그 한 층 순찰 도는 루트가 어떻게 되냐면은 매장들이 있는 그 홀을 한 바퀴 쭉 돌아요. 그 다음에 층마다 직원 휴게실이 하나씩 있는데 거기 또 들어가가지고 난방기구 같은 거 켜져 있는지 이런 거 한 번씩 확인해주고 네. 그 다음에 층마다 있는 공용 창고라는 게 또 하나씩 있어요. 약간 보일러실 같이 생긴 그런 곳인데 거기에 다른 매장들이 마네킹이나 집기 같은 거 막 갖다 놓고 물류 박스 적재해 놓고 이런 곳인데 거기도 약간 문제 같은 거 없는지 혹시 불 같은 거 안 났는지 이런 거 가가지고 한 번씩 확인하면은 한 층이 끝이 나는 건데 제가 6층 다 돌고 나서 공용 창고에 딱 들어갔어요. 창고에 딱 들어가가지고 한 바퀴 쑥 둘러보고 아무것도 없군 이러고 이제 나갈라 그러는데 뒤에서 철푸덕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오씨 뭐야 하면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신발 박스가 하나 땅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선반에서.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네 하면서 가까이 가가지고 보는데 여자 구두가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약간 연분홍색 여자 구두인데 하이힐 같은 건 아니고 굽이 낮은 그런 구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있는 신발 박스가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깜짝 놀랐네 이러면서 막 주섬주섬 그거를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선반 위에 다시 올려놓고 괜히 한번 이렇게 손전등으로 쫙 확인한 다음에 다시 나가려고 뒤를 돌아가지고 손잡이를 딱 잡았는데 또 철퍽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뒤를 다시 딱 돌아봤는데 또 그 신발이 또 똑같은 위치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그냥 모른 채 하고 도망갈까 막 이 생각도 했는데 만약에 이거 신발 어떻게 잘못됐다 하자 생겼다 이거 누가 책임질래 하면 다음날에 또 저한테 누가 책임져라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네. 너무 무서웠는데 그냥 눈 질끈 감고 뛰어가가지고 신발을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박스에 쑤셔 놓고 그 선반 위에다가 진짜 덩크슛 하듯이 신발 팍 던져놓고 막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쳐 나왔어요. 도망쳐 나와가지고 진짜 뭐야 무섭게 뭐야 막 이러고 있는데 무전이 울리더라고요. 덕구 송신하라 막 이러면서 예 말씀하세요 이러는데 팀장님이에요. 팀장님이 무전을 보내신 거예요.
팀장님이 야 덕구야 니 혼자 뭐하노 임마 니 뭐 달밤에 체조하나 이러면서 막 깔깔거리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예? 아 그게 아니고 선반에서 신발이 떨어져가지고 그거 좀 정리한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야 떨어지긴 뭐가 떨어지노 임마 아무것도 없는데 니 혼자 생쇼하더만 이러면서 계속 웃는 거예요. 예. 가뜩이나 저는 무서워 죽겠는데 그래서 예 저 혼자 생쇼했습니다 됐습니까 하고 그냥 무전기 무시하고 남은 순찰 다 돌고 나가지고 방제실로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 A형은 저보다 먼저 와가지고 둘이 막 얘기를 하다가 팀장님이 제가 온 거를 딱 보고 나서 야 쟤 아까 어떻게 했는지 아나 이러면서 또 놀리는 거예요. 혼자 막 생쇼했다고. 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팀장님. 아 그러면은 CCTV 한번 보자고. 왜냐면 저도 방제실에서 CCTV 근무를 해봤으니까 이게 어떤 각도에서 찍히는지 알잖아요. 이게 어떤 집기나 이런 거에 가려져가지고 안 보이는 그런 각도가 절대 아니고 선반이 정면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 안 보일 수가 없는 각도이기 때문에 우리 셋이 다 같이 보는 앞에서 CCTV 한번 까보자 그랬어요. CCTV를 재생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CCTV가 백지처럼 아무것도 안 찍혔다 이게 아니라 선반에는 제가 봤던 그 신발 박스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저 혼자 이렇게 나가다가 뒤를 돌아가지고 선반 앞으로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가더니 혼자 쭈그려 앉아가지고 막 손으로 휘적휘적 하다가 일어나가지고 선반 위에 또 손 뭐 올려놓듯이 휘적휘적 하다가 다시 뒤돌아가지고 나가다가 또 멈춰가지고 다시 선반 앞으로 막 뛰어오다가 또 쭈그려 앉아가지고 손으로 이러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선반 위에 손 올리고 진짜 누가 봐도 생쇼하는 사람 같은 거예요 진짜로. 근데 옆에서 사람들은 이거 봐라 니 혼자 생쇼하는 거 맞지? 니 뭐 운동하다 걸리니까 쪽팔려가지고 그러는 거지 이러면서 웃는데 저는 웃음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무튼 그날은 제가 그렇게 좀 찝찝한 상태로 퇴근을 하고 그 다음날에 다시 출근을 했어요. 그날은 저 A형 이렇게 둘이서 실무를 보고 방제실에는 방제실장님이라는 분이 그날은 방제실 근무에 들어왔는데 오. 그분은 저희처럼 야간에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원래 낮에 하시는 분들인데 방제실 직원분들이 돌아가면서 약간 야간 당직 하시듯이 한 번씩 들어와요 야간에. 근데 이분하고 약간 저희가 일을 하는 게 조금 불편했던 게 나이도 좀 아버지 뻘 되는 분인데 말씀도 워낙 없고 근무 태도 같은 것도 너무 FM으로 요구하고 이러는 분이셔가지고 제가 좀 불편해하는 분이었는데 그날 또 출근해가지고 노숙자분들 내보내고 할 거 하고 보고서 쓸 거 쓰고 다 보고 드린 다음에 아 실장님 이제 저희 뭐 실무 투입해보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이러고 들어가는데 제가 방제실을 나가면서 그 A형하고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제가 형한테 형 오늘은 형이 상층 보러 가시면 안 돼요 제가 하층부 갈게요 막 이러니까 그 형이 야 니 뭐 어제 그것 때문에 그러나 니 무서워가 그러나 이러면서 또 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짜증이 나니까 아 형 예 무서워요 바꿔주세요 막 이랬거든요. 바꿔달라고 막 이렇게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그거를 실장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더니 야 덕구야 이거 그게 뭔 소리고 6층에 뭐가 있는데 뭐 때문에 무서운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전날에 있었던 일들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약간 막 좀 호들갑 떨면서 아 분명히 신발이 떨어졌는데 CCTV 아무것도 안 찍혔다고 저 혼자 생쇼한 사람 됐다고 무서워 죽겠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냥 무덤덤하게 그래 올라가라 일단은 아 예 고생하십시오 하고 올라가려는데 야 덕구야 일단은 오늘은 저 6층 공동 창고에는 일단 들어가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괜히 그런 말 들으니까 더 좀 찝찝하잖아요. 무섭고. 그래서 오늘은 진짜 무조건 상층부 안 가야지 했는데 가위바위보를 져가지고 제가 결국에 상층부로 갔어요. 그날도 8층 돌고 7층 돌고 6층에 딱 순찰을 돌러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순찰을 다 마무리를 하고 화장실을 갈까 아니면 바로 갈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너무 급하니까 고객용 화장실은 진짜 아예 반대편으로 한참 걸어가야 돼가지고 가려면 직원용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직원용 화장실은 문제가 뭐냐면은 어제 그 창고 앞에를 지나가야 돼요. 가기 싫은데 하다가 내가 그 창고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별일 있겠나 싶어가지고 그 직원용 화장실로 제가 들어갔어요. 볼일을 보고 손을 씻으려고 그러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거기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지 단수가 된다는 소리는 내가 못 들었는데 찝찝한데 그냥 손 씻지 말고 나가야겠다 하고 뒤를 딱 돌았는데 화장실에 변기 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변기 칸 문이 원래 열려 있었는데 제가 뒤를 돌자마자 변기 칸이 혼자서 그냥 쾅 닫히는 거예요. 바람이 닫았다고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세게 쾅 닫혔는데 바람이 닫을 수도 없는 게 화장실 안에는 창문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고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도 말씀드리면서 소름이 돋는데 문이 쾅 닫히더니 제가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몸이 얼어붙은 채로 그냥 뭐야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린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화장실 닫힌 변기 칸 그 안쪽에서
뭐가 이렇게 똑똑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노크 소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진짜 노크처럼 이렇게 똑똑똑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제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진짜 으악 하고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뛰어나왔어요. 막 도망쳐 나오는데 그 화장실을 가려면은 그 창고 앞에를 지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창고 앞에를 막 이렇게 지나가는데 분명히 제가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그 창고 문이 닫혀 있었는데 제가 막 뛰어나오면서 창고 문을 봤는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창고 문이 열려 있는 거를 보면서 뛰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날아빠졌어요. 다 빠지니까 막 다리에 힘도 안 들어가고 막 무서워 죽겠고 해가지고 제가 무전기를 꺼내가지고 A 형한테 소리를 쳤어요. 형 지금 어딨어요? 형 이거 6층에 창고문 형이 올라와가지고 열었어요 이러면서 소리를 빡빡 질렀거든요 진짜. 아 형 대답 좀 하라고 제발 이러면서. 근데 무전으로 대답이 안 오고 형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는데 딱 받자마자 야 니 미쳤나 니 와 그러는데 무전 실장님 다 듣고 계신다 니 왜 그러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이거 창고문이 형이 올라와가지고 열었냐고 지금 형 어디냐고 이러니까 야 나 지금 3층에 있다 뭐 6층 창고문을 내가 열어 나 지금 3층에 있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듣자마자 진짜 온몸에 힘이 풀려가지고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그때 무전으로 실장님이 덕구야 방제실로 내려와라 덕구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무전으로 내가 좀 소란 피워가지고 혼내실라나 보다 싶어가지고 혼나든 말든 간에 내가 거기에 더 있기가 싫으니까 진짜 막 뛰어내려갔어요. 정신없이 손전등 잃어버리고 진짜 막 뛰어내려가니까 실장님이 오히려 저를 좀 진정시켜 주시면서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덕구야 네가 어제 6층에서 뭐 이상한 일이 있었다 했는데 그게 뭐였노? 이런 물어보시길래 제가 아까 다 설명드렸지 않냐고 어제도 막 그런 일이 있었고 방금도 제가 6층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러니까 실장님하고 저하고 방금 있었던 그 일을 같이 CCTV로 돌려봤어요. 제가 막 화장실 급해가지고 직원용 화장실에 이렇게 막 들어갈 때까지는 분명히 제가 본 것처럼 창고 문이 닫혀 있었는데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창고 문이 끽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1분 뒤에 제가 뛰어나와가지고 그 앞에서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실장님이 그거를 딱 보시더니 덕구야 6층에 뭐 이상한 점 없었나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방금 다 봤지 않냐고 이게 안 이상하면 뭐가 이상하냐고 뭐가 더 이상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냐고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 덕구야 네가 어제 6층 창고에서 뭘 봤다고 내한테 그랬노 이러시길래 여자 구두요 분홍색 여자 구두 이러니까 덕구야 6층이 뭐 하는 데고 이러시는 거예요. 6층은 남성관인데 왜 여자 구두가 있었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한숨을 팍 쉬시더니 덕구야 네가 잘못한 게 없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네한테는 내가 얘기를 해줄게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정도 된 얘기들이거든요. 여기서 실장님이 해주시는 얘기는 그것보다도 한 10년 정도 더 전 일이에요. 원래 6층이 남성관이 아니라 아동관이었어요. 아동복 매장, 네. 아동관이었는데 그 중에서 구석 쪽에 한 매장이 있었는데 거기가 좀 젊은 여자 점장님 한 30대 중후반 되시는 여자 점장님하고 알바생 한 명하고 이렇게 둘이서 굴리는 매장이었는데 그 알바생이 그만둘 때 좀 안 좋게 그만둔 것 같더라고요. 되게 막 싸우고 그만두면서 어떤 명목으로 돈 얼마 줘라 막 이러면서 아 근데 니는 그게 충족이 안 돼가지고 이게 지급이 안 되는 돈이다 이런 걸로 엄청 싸우면서 그만뒀는데 그만두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엄마를 대동해가지고 매장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쩐 일로 왔냐 이런 물어보니까 아니 우리 지금 고객으로 온 거다 고객 대하는 태도가 그게 뭐냐 이런 식으로 막 괴롭혔다는 거예요. 컴플레인을 막 놓고. 근데 그게 그날 하루에 끝난 게 아니고 진짜 몇 주 몇 달을 계속 찾아와가지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애기 옷 파는 매장인데 그거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밟고 아 실수 죄송해요 이러고 그냥 가버린다든지 옷을 하나 딱 골라가지고 저 이거 살게요 이러고 현금 그냥 카운터에 던져버리고 가버린 다음에 다음날 찾아와가지고 당신 왜 나한테 현금 받고 물건 팔았는데 영수증 안 주냐 백화점에서 그러면은 불법인 거 모르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신고하고 컴플레인 넣고 해가지고 벌금 얼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몇 달을 괴롭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 점장님이 하필이면 또 그때 임신을 하고 계신 상태였는데 네. 알바생 한 명 그만둔 채로 사람도 못 구하고 계속 혼자 육체적으로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데 또 찾아와가지고 몇 달을 그래 괴롭히니까 일을 하시다가 하혈이라 그러죠. 그것 때문에 병원에 바로 뛰어가 보니까 너무 안 좋게 또 유산이 되신 거예요. 네. 그런 안 좋은 소식이 또 있으니까 그 점장님이 완전 멘탈이 나가가지고 며칠을 출근을 아예 안 하셨대요.
처음에 뭐 하루 이틀은 그 옆에 매장 직원분들이 와가지고 불 켜주고 손님 오시면은 대신 받아주고 이랬지만 일주일 넘게 계속 출근을 안 하고 계시니까 백화점 입장에서도 그 점장님한테 계속 연락을 한 거예요. 연락이 계속 안 닿다가 한 일주일 넘어서 연락이 닿았는데 아니 점장님 무슨 사정 생기셨냐고. 그럼 말씀을 하셔야지 무단으로 일에 안 나오시면 어떡하냐고. 이게 다 백화점 매출하고 직결이 되는 건데 위약금 내고 뭐 매장 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시면 당장 나오셔라 이렇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점장님이 나오셨는데 일은 안 하시고 그냥 멍하니 하루 종일 앉아만 계시고 손님이 오든 옆에 매장 직원이 오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멍 때리고 사람 오도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그러고만 계시다가 백화점이 폐점을 할 때 직원들이 다 퇴근을 하잖아요. 그분은 안 가고 계속 앉아있더래요. 옆에 매장 직원분이 매니저님 퇴근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저는 그냥 정리할 게 좀 남아가지고요 이러고 퇴근을 안 하고 계속 앉아 계셨대요. 그리고 다른 분들 이제 다 퇴근하고 혼자 남으니까 그때 공용 창고에 가셔가지고 천장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안 좋은 그 극단적인 선택을 그 창고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른 뭐 야간 보안 직원이든 누구한테 발견이 됐겠죠. 한참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백화점이 난리가 난 거죠. 약간 고위 좀 관리자 그런 분들 막 새벽에 다 뛰어나와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수습하고 자기들끼리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고 주변에 직원분들 연락 돌려가지고 확인하고 막 그렇게 되니까 그 주변 직원분들은 또 다 아주머니들이니까 다 알잖아요. 다 말씀을 해준 거예요. 사람한테 엄청 시달렸고 유산도 됐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다. 불쌍해서 어떡하냐 막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6층 전체를 좀 관리하시는 그 담당자님이 당장 몇 시간 뒤면 오픈을 해야 되는데 사람 불러갖고 뭐 구슬할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개인적으로 좀 알고 계시는 그 무속인 분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신 그 장소에 그분 물건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 그랬대요. 자꾸 그 직원들이 그 무서운 거 꼭 참고 그 공용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막 샅샅이 뒤져보니까 그분이 그 안 좋은 선택을 하시기 전에 신발을 벗어가지고 선반 위에 올려두신 거예요. 그게 제가 본 그 연분홍색 구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찾았다고 신발 있다고 이러니까 그 신발 들고 당장 자기한테 오라 그랬대요. 그 무속인 분을 찾아가니까 부적을 2개를 써주더래요. 부적 2개를 써가지고 신발 한 짝 한 짝에 넣고 상자에 담아가지고 이거를 그 고인분이 돌아가신 그 장소에서 태워라 이를 시켰대요. 근데 지금은 영업을 해야 되니까 손님들 다 계신데 그거를 불태울 수는 없다 보니까 그날 폐점을 하고 나서 거기서 창고에서 불을 태우자 해가지고 근데 또 창고에서 그거를 불태우면은 화재 경보가 울리잖아요. 그래서 담당자님이 방재실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창고에서 이거를 좀 불태울라 하는데 화재 경보만 잠깐 좀 꺼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면서 실장님이 다 알게 되신 거예요. 야간에 그 보안 직원분한테 보고를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는데 담당자님한테 그 얘기들을 다 듣고 나가지고 알겠다 하고 야간에 화재 경보를 꺼주신 게 방재실장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불 태우고 나서 다음날에 무당분이 전화가 왔대요.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 뭐가 보이길래 봤는데 그 6층이 아동매장이라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예 맞다고 아동복 파는 아동매장이다 이러니까 그 아동복 매장을 가능한 빨리 아예 백화점에서 빼버리든지 층을 아예 바꿔버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까 그 고인이 유산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백화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분이 그곳에 머물러 계시다가 아동복 매장이면은 애기들이나 애기 엄마들이 많이 올 건데 그거를 보고 나쁜 마음을 먹어가지고 붙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례적으로 정말 빠른 시간에 그 아동복 매장이 제가 기억하기로 2층인가 3층인가로 내려가고 그때부터 그 6층이 남성복 매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무당분 말씀대로 층을 바꾸게 되고 그 창고에서 부적을 넣은 신발을 태웠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무속인 분이 제가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몇 해에 한 번씩 자기한테 와가지고 그 부적을 받아가가지고 그때마다 그분이 돌아가신 데다가 가가지고 태우라 그랬대요. 근데 이게 약간 뭐 2년에 한 번 와라 3년에 한 번 와라 이런 게 아니고 약간 어떤 기준이 충족이 되는 그런 해가 또 있나 봐요. 약간 뭐 돼지띠의 해다 이런 거면은 1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뭐 황금 돼지띠의 해다 이런 거는 되게 계산을 또 해야 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뭐가 충족이 되는 그런 해마다 찾아와가지고 받아가가지고 태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뭐 창고랑 화장실에서 그 일을 겪은 게 거의 한 16년, 17년이 지나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그 사건을 알고 있는 직원분들은 퇴사를 하셨다든지 그만두셨다든지 층 전체를 담당하시던 분도 본사의 다른 직책으로 가게 되시고 그게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아무도 그거를 기억 못하고 아예 모르고 부적을 받아다 태우질 않은 거예요. 실장님조차도 그거를 까먹고 계시다가 제가 이제 6층 창고에서 뭐 신발 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 아차 싶어가지고 기억이 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새벽에 실장님한테 방제실에서 그 얘기들을 다 전달을 받은 다음에 와 이러고 벙 쪄 있는데 실장님이 덕구야 니 뭐 오늘 제정신이 아닐 건데 먼저 들어가 볼래? 이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새벽에 또 그 무서운 얘기를 듣고 혼자 집에 갈 수가 없잖아요. 또. 네. 그래서 아니다 저 아침까지 있다 가겠습니다 하고 퇴근을 하고 한 이틀인가 연속으로 제가 휴무가 있었거든요. 이틀 동안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얘기를 알고 나니까 이제 제가 더 이상 그 백화점에서 순찰이든 뭐든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뭐 상사분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 퇴사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학교도 복학을 또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퇴사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일을 그만두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됐던 얘기였습니다. 이런 직업괴담을 또 어떻게 들어보겠습니까? 덕분에. 예, 너무 귀한 직업괴담. 특히나 백화점 야간 보안 직업괴담은 정말 또 듣기가 쉽지가 않죠. 주변에 잘 없죠 하시는 분은. 네, 맞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설령 많더라도 그런 일들이 잘 겪었던 적이 없는 거죠. 그쵸. 그런 잘 일을. 없죠. 네. 네, 그래서 제보가 조금 많이 없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오늘 이야기 너무 잘해주셨고 그리고 킹덕구님 오늘 처음 참여하시는 건데 말씀 이렇게 잘하시기가 있나요? 진짜 떨려가지고 네. 진짜 제가 지금 무슨 말 했는지 내가 준비한 얘기는 다 잘했나 이런 것도 지금 생각이 안 나게 겸손까지. 야, 떨려가지고 정말. 새해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덕구님 들어가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킹덕구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킹덕구님이 오늘 처음 참여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준비하셨을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덕구님,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요즘 어떠세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쵸. 일하고, 또 씻고, 자고, 또 일하고, 이게 반복이죠, 사실, 우리 일상에. 다 똑같죠. 네, 열심히 다 사시니까 똑같아요. 다들.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네. 그래도 새해에는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 챙겨야 돼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왜냐면 진짜 건강을 잃어보면 다 쓸모가 없어요, 그게. 맞죠. 그러니까 꼭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덕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돌비님하고 우리 귀종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이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덕구님께서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의 주제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주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진부할 수도 있고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공포하면은 좀 빼놓을 수 없는 제 군대 얘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군대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게 무서운 점이 폐쇄된 공간에서 도망칠 수도 없는 맞죠?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무언가를 봤다. 그러면 정말 무서운 상황이거든요. 네, 맞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킹덕구예요. 우선은 저는 강원도에 있는 모 사단에서 수색대로 복무를 했었고요. 벌써 춥다. 이제 수색 대대하고 수색 중대하고 이렇게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수색 중대였고요. 연대 소속에. 어떤 차이냐면은 똑같이 그냥 수색대로서 뭐 훈련 받고 체력 단련하고 하는 거는 똑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GP라는 곳에 투입이 됐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GP라는 곳은 가장 제일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거기에 경계 초소가 있는데 그거는 GOP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거기에서 통문을 열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DMZ라고 비무장지대가 있죠. 그 안에 요새처럼 이렇게 초소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복무를 하는 건데 이야.
국제법적으로 거기가 비무장지대이기 때문에 군인이 사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장을 한 군인이. 그렇기 때문에 민정경찰이라는 그 딱지를 붙이고 경찰 신분으로 거기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거기에서 복무를 하면서 있었던 일이고, 제가 훈련소 딱 수료하고 다대 배치 처음 딱 받고 나서 한 5주, 6주 이 정도 지나고 나가지고 막 일병을 달 때쯤에, 그때 제가 처음으로 GP에 투입이 되게 됐어요. 근데 보통 군대를 처음 가게 되면은 안 그래도 심란하잖아요. 근데 거기를 가게 되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보통의 환경은 또 아니다 보니까 정말 바로 앞에 북한군이 있고, 망원경으로 걔네 뭐 하는지 보이고 막 이 정도로 바로 앞에 북한군이 있으니까 제가 그때 좀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살짝 적응하기 어려워했었는데, 그래갖고 초반에 제가 잠도 좀 설치고 가위도 좀 눌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위는 제가 옛날부터 막 피곤하고 이러면은 좀 자주 눌리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내가 좀 적응이 아직 덜 됐나 보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러려니 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 분대장 선임이 저하고 제 동기 한 명을 흡연장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대화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 선임이 저희한테 뭐 막상 올라와 보니까 어떤 너 지낼만 하지 이런 얘기를 막 저희가 주고받다가, 제가 그때 별 생각 없이 그냥 요새 제가 사실 뭐 잠도 좀 설치고 가위도 좀 눌리고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통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뭐 가위 눌렸다고? 어땠는데 뭐 귀신 나왔나? 여기 귀신 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반응이 보통의 반응이잖아요. 근데 되게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어쩌면 당연하다는 듯이 그래? 그럼 니도 봤겠네? 외국인?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응? 외국인? 그게 뭔 소리지? 이러고 있는데 다른 선임이 한 명 또 갑자기 막 와요. 뭔 얘기 하는데? 이러면서 와가지고 그 분대장 선임이 새로운 선임한테 덕구 요새 가위 눌린단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임도 되게 똑같은 반응으로 벌써 눌린다. 그러면은 네가 제일 처음이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냐고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기를 해주시는데, 우리 여기 GP 초소에서 지냈던 사람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가위에 한 번씩 눌렸는데 그때마다 다 똑같은 귀신을 봤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귀신이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외국인인데 여자라는 거예요. 머리도 막 곱슬곱슬하고 피부도 좀 까무잡잡하고 외국인 여자 귀신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 올라가가지고 가위 2번 눌렸나 그랬는데 아무것도 못 봤거든요. 그냥 몸만 안 움직이고. 그래서 그냥 선임들이 우리 같은 짬 안 되는 그 막내들 겁주려고 이렇게 지어낸 얘기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안 믿었어요, 그때까지는. 저도 뭐 여기 와가지고 본 것도 없고, 원래 막 그냥 귀신 있으면 재밌겠다 막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그거를 되게 심각하게 제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선임들이 얘기를 했던 거를. 그러고 나서 제가 다음 날인가에 야간 근무를 하고 나와가지고 새벽 2시인가에 막사로 복귀를 했어요. 사수하고 저하고 환복하고 뭐 편안 한번 되십시오 하고 주섬주섬 들어가가지고 자려고 딱 누웠는데, 그때도 제가 되게 피곤한 상태였거든요. 며칠 잠 못 자고 새벽에 야간 근무 갔다 오고 이러니까 되게 피곤한 상태여가지고 누우면 바로 자야지 생각하고 누웠는데, 그날따라 되게 좀 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제 체감상 한 30분에서 1시간은 계속 그냥 뒤척거린 것 같아요. 잠이 안 와가지고. 계속 그렇게 뒤척거리다가 잠에 딱 들었는데 거의 뭐 10분도 안 지난 것 같아요. 근데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아프고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체한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아니라 진짜 무거운 쇳덩어리 같은 거를 가슴 위에 이렇게 올려놓은 것처럼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막 뭐야 하면서 막 신음하면서 눈을 딱 떴는데, 제가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누워서 제 발 쪽으로 시선을 이렇게 고개를 당겼는데 제 가슴팍 위에 사람 맨발이 있는 거예요. 되게 동상 걸린 것처럼 발이 새까맸는데 맨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시선을 이렇게 위쪽으로 싹 올려다 봤어요. 근데 검정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한 명 제 가슴을 이렇게 밟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가위에 눌렸구나. 그때는 제가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안 무서우려고. 그래서 이거는 엊그제 그 분대장이 내한테 해준 얘기가 나도 모르게 좀 뇌에 이렇게 이미지가 남았나 보다. 뇌가 지금 잠이 덜 깨가지고 허상을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억지로 생각을 하면서 가위를 풀려고 손가락 발가락에 힘을 막 줬어요. 힘을 막 줘가지고 손가락 꿈틀꿈틀거리는데, 보통은 그러면 바로 풀리는데 가위가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왜 안 풀리지 이러면서 저도 막, 그때가 되게 추운 겨울이었는데도 땀이 막 뻘뻘 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가위도 안 풀리고 막 제가 이렇게 몸부림치듯이 꼼지락꼼지락 거리는데 갑자기 하는 그런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얼어붙었어요. 바로 얼어붙어가지고 보는데 어두우니까 그 실루엣 정도만 보이고 얼굴은 정확하게 안 보였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그 눈이 되게 새빨갰어요. 너무 새빨개가지고 빛나 보일 정도였거든요. 우리 왜 어두운 복도에 나가면은 소방전 빨간색 불빛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눈이 되게 새빨갰는데 그렇게 막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더니만 사람들 한 20-30명 자고 있는 그 내무반 안을 계속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면서 웃으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진짜 천둥 소리처럼 들렸거든요. 너무 커가지고 와 이거 사람들 다 깨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너무 컸는데 사람들은 진짜 세상 모르고 다 자고 있고 나는 몸이 안 움직이고 그 여자는 진짜 이런 표현하면 뭐하자면 미친처럼 막 웃으면서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안 움직이는 그 상태로 한 1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체감상. 그러다가 제가 필름이 뚝 끊어지듯이 그냥 지쳐서 잠에 든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필름이 그냥 뚝 끊어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헉 하고 이제 눈을 번쩍 뜨고 정신을 차렸는데 시계를 제가 봤어요. 2시 한 40분? 그런 거예요. 제가 2시에 복귀를 했는데 그 선임하고 흡연 하나 하고 환복하고 손발 닦고 뭐 한 20분 걸릴 거 아니에요. 자려고 누웠는데 한 1시간 정도 제가 뒤척거렸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 귀신인지 뭔지 모르겠는 거한테 가위 눌려가지고 여자가 뛰어다니는 걸 본 것도 한 1시간 정도였고 제 체감상. 그러면은 이게 4-5시는 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제가 자다 깼으니까. 근데 2시 한 30분 40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씨였나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홀려가지고 시간은 그대로 멈춰있고 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 속에 갇혀 있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은 제가 한숨도 못 잤어요. 뜬 눈으로 이렇게 밤을 좀 새우고 다음날 해 뜨고 정신 차리니까 이거를 제가 납득하기가 어렵잖아요. 납득하기도 어렵고 이 선임이 해줬던 얘기도 저는 별로 안 믿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개꿈이었겠지.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가 개꿈을 꿨겠지. 다 화상이었다 그거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한테도 얘기도 안 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한 이틀 정도 뒤에 저하고 분대장 선임하고 같이 흡연장에 있었던 제 동기 한 명 있었다 했잖아요. 그 동기를 그냥 똘비라고 할게요. 김똘비 일병이라고 할게요. 자고 있었는데 그날은 제가 야간 근무가 저녁 8시부터 10시였나? 그래가지고 취침 시간에 안 걸리는 그 야간 근무 시간대여가지고 그날은 제가 도중에 한 번도 안 깨고 그냥 편안하게 쭉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벽에 그 내무반 불이 탁 전체가 다 켜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처럼 GP나 GOP에서 군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벽에 그렇게 모든 인원들을 다 깨운다? 그러면은 좀 상황이 생겼다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비상. 뭐 도발을 했다든지 북쪽에서 귀순자가 내려왔다든지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한 훈련도 저희가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무 때나 불시에 이렇게 다 사이렌 울리고 하면은 다 무장해가지고 몇 분 안에 어디로 각자 배치되고 이런 훈련도 되게 많이 하는데 새벽에 자고 있는데 불을 그렇게 탁 켜니까 모두가 다 깨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제일 막내였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빨리 움직여야 되잖아요. 불이 딱 켜지자마자 그냥 생각이라는 걸 안 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관물대 열어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5초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제가 생각했던 그런 상황이면은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거든요. 진짜 선임들 막 뛰어다닌 것도 아니고 날아다니고 막 고함치고 야 빨리빨리 움직여 이러면서 고함치고 난리도 아닌데 그냥 고요한 거예요. 불만 켜져 있고 제가 막 허둥지둥 하다가 뭐가 좀 이상한데 하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사람들이 다 저처럼 잠에 덜 깨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한쪽을 보면서 제가 뭐지 하고 뒤를 돌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쳐다보는 곳을 저도 쳐다봤어요. 근데 저희 그날 당직 사관을 하고 계시던 부지피장님, 그러니까 부소대장님이에요. 이분이 제 맞은편에서 자고 있던 그 김똘비 일병을 막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거예요. 야 똘비야 정신 차려라. 김똘비 일병 정신 차려봐. 이러면서 막 흔들어 깨우고 있는데 뭐야 하면서 이렇게 기웃기웃 보는데 애가 진짜 눈이 흰자로 이렇게 뒤집어 까져 있고 몸도 이거를 발작이라 해야 되나? 몸 덜덜 떨면서 꿈틀꿈틀거리고 있고 침 질질 흘리고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다들 당황해가지고 뭐야 하고 있고 옆 내무반에 막 의무병 깨우러 가가지고 난리치고 앰뷸런스도 불러야 되는데 그 GP에는 앰뷸런스가 그때 상주하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밑에 다른 부대에서 불러야 되는데 그것도 되게 오래 걸리고 하니까 자고 있던 지피장님 차에 태워가지고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 몇십 명 달라붙어가지고 그 친구 막 심폐소생술 같은 거 하고 팔다리 쭈무르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 친구가 실려가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야 그냥 다시 자 해가지고 잠에 들고 다음날 점심쯤에 저희 중대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김돌비 일병은 다행히 건강상에 그렇게 생명의 위협이 될 그럴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입원을 해서 회복을 하게 됐는데 요번 GP 경계작전에서는 김돌비 일병은 제외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유일한 내 소대 동기였는데 좀 아쉽네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근무표 다시 짜고 이렇게 여느 날과 다를 것 없이 그 GP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군대라는 게 소문이 되게 빠르잖아요. 다음날 되니까 야 그 김돌비 현부심 준비하고 있다던데 막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 현역 부적합 심사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서 걔 건강에 진짜 큰 뭐 그런 게 있나 군생활 못할 정도로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그냥 어쨌든 저는 여기에서 한 달 두 달은 더 있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냥 원래 없던 사람 치고 살아야지 뭐 뺄 수가 있나 후임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한 5주 정도 있다가 저희가 예상보다 좀 일찍 철수를 하게 돼가지고 연대로 다시 내려가게 됐어요. 근데 연대로 내려가니까 그 김돌비 일병은 전역을 한 거는 아니고 상담하고 나서 다른 중대로 전출을 가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뭐 사고를 친 것도 아니고 GP에 올라오기 싫어가지고 전출을 가게 될 수는 있는데 이것도 지가 면접 보고 지가 신청해가지고 들어오게 된 건데 한 번 올라왔다고 이렇게 하나?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연대에 내려와가지고 하루 이틀 정도는 되게 정신이 없어요. 왜냐면 저희 짐도 다 풀어갖고 다시 다 정리해야 되고 서류 같은 거 쓸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되게 정신없이 지내다가 흡연장에 딱 내려갔는데 그 김돌비 일병이 있는 거예요. 제가 먼저 가가지고 인사를 했어요. 똘비야 니 잘 지냈나? 이러면서 인사를 했는데 똘비가 그래 뭐 니도 잘 지냈지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제가 똘비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니 그때 그거 뭐 병원 실려간 거는 어떻게 된 거냐고 병원에서 뭐라 하더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김돌비 일병이 자기 전출 가서 그 새로운 중대 사람 한 명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야, 니 먼저 올라가 있어라. 내 나중에 따로 올라갈게. 그러더니 보내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얘기를 해주는데 야, 덕구야, 니 그때 GP 올라가가지고 니 가위 눌렸다 안 했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가위 처음에 몇 번 눌렸다고. 근데 그거는 그냥 적응을 좀 못하고 잠 설치고 이러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그냥 뭐 한 두어 번 눌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되게 심각한 얼굴로 덕구야, 니 가위 눌렸을 때 뭐 못 봤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때 우리 분대장이 해줬던 얘기 니 기억하나? 외국인 여자 귀신 있다고. 나 그거 본 것 같은데 그냥 개꿈인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허상은 본 것 같다고. 너무 피곤하고 이러니까.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제 손을 이렇게 탁 잡으면서 덕구야, 내도 똑같은 귀신 봤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어땠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새벽에 자고 있었는데 뭐가 가슴이 이렇게 너무 아프더래요.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눈을 딱 떴는데 그 친구는 저처럼 뭐 가위를 눌려보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 친구예요. 네. 이게 무슨 느낌이지 하고 너무 무서웠대요.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저처럼 누워있는 가슴팍 위에 사람이 이렇게 밟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제가 봤던 그 외국인 여자 귀신, 눈 빨갛고 머리 곱슬곱슬한 검정색 원피스 입고 있는 그 여자 귀신이었다고 인상착의까지 똑같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한테 인상착의나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해줬는데 그냥 외국인 여자였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친구는 가위를 한 번도 안 눌려봤으니까 푸는 방법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이거 뭐지 하고 하다가 그 친구는 되게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눈을 질끈 감고 무서우니까 찬송가를 막 불렀대요. 찬송가 막 부르고 두 곡 세 곡 연달아서 부르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명령한다 마귀야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기도도 막 했대요. 거의 1시간을 그렇게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자기 딴에는 이렇게 좀 이겨내보려고 그러다가 얼굴을 올려다 봤는데 정말 그 입이 귀에 걸렸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이렇게 입이 너무 무섭게 웃고 있었대요. 쭉 찢어져가지고. 근데 똘비가 그렇게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갑자기 정말 차갑게 정색을 하더래요. 무표정으로. 그러더니 똘비가 이게 약간 먹히는 건가 싶어가지고 더 열심히 소리는 안 나오지만 입으로만 뻐끔뻐끔하면서 속으로 계속 기도하고 찬송가 부르고 막 계속 그러고 있는데 너무 갑자기 한기가 들어가지고 다시 눈을 떠보니까 그 여자 귀신이 원래 가슴을 밟고 서 있었잖아요. 자세를 바꿔가지고 그 친구를 깔아뭉개듯이 이렇게 앉은 거예요. 앉아가지고 양손으로 똘비의
그걸 이렇게 싹 감싸주더래요. 근데 그게 드라이 아이스처럼 너무 차가우면서도 너무 뜨겁고 너무 아팠대요, 그 느낌이. 그래서 똘비 친구가 그걸 어떻게든 이겨내보려고 찬송가를 막 부르고 있는데, 찬송가를 막 부르다가 이제는 최후의 발악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느낌으로 주기도문을 외웠대요. 저는 잘 모르긴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딱 하고 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딱 하고 눈을 떠봤는데, 그렇게 차갑게 정색을 하고 있었던 그 여자가 갑자기 또 미친 여자처럼 하면서 막 웃었다는 거예요. 그 똘비를 내려다보면서. 똘비는 너무 무섭고 나 진짜 너무 죽을 것 같은데 무조건 이겨내야 된다 하면서 계속 주기도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면서 계속 주기도문 계속 외웠대요. 몇 번을. 자기 체감상 1시간은 그렇게 계속 한 것 같대요. 그리고 갑자기 눈을 딱 떴는데 그 여자가 그 주기도문을 외우는 동안 계속 그렇게 깔깔거리면서 웃고 있었대요, 그 여자가. 근데 아멘 하자마자 한번 그냥 뚝 그치더래요, 그 웃는 소리가. 이제 가는 건가 하고 똘비가 눈을 딱 떴는데 그 여자 귀신이 갸우뚱하는 얼굴로 똘비를 한번 싹 쳐다보더니 이상한 소리를 막 내더래요. 어떤 소리였냐면 생전 처음 듣는 그런 소리로 이런 소리를 막 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전 처음 듣는 소리잖아요, 그런 게. 근데 그 친구는 바로 알아들었대요. 뭐였냐면은 그 친구가 열심히 외운 주기도문을 거꾸로 역재생하듯이 외운 거예요, 그 여자가. 그래가지고 그 똘비라는 친구가 그거를 딱 듣자마자 필름이 그냥 뚝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필름이 뚝 끊어져서 눈을 떴는데 병원이었고, 그래서 병원에 있으니까 주임원사님이든 중대장님이든 찾아온 거예요. 괜찮냐고. 근데 이런 자세한 얘기까지는 그 간부님들한테는 못 드리고 자기가 퇴원을 할 때쯤에 중대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저 GP 못 올라갈 것 같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소문대로 현부심 얘기가 막 나오다가 그냥 GP를 못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다른 중대에 다른 보직으로 전출을 가게 된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저는 거의 한 달 넘게 만에 그 친구를 만나고 그 얘기를 제가 들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그 똑같은 여자를 봤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다시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몇 달 뒤에.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거는 내가 봤다는 거를 좀 인정하자 하고 다시 그 분대장님을 찾아가가지고 그 얘기를 막 했어요. 그 사실 분대장님이 해줬던 얘기 저도 봤다고, 우리 전출간 그 김똘비 일병 있지 않냐고, 그 친구도 봤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모든 중대원들 소대원들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서로 그냥 쉬쉬하는 그런 분위기였더라고요. 그거를 다른 소대에 제일 높았던 선임이 중대장님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총대 메고 행보관님하고 중대장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 GP라는 곳에는 분종 장교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뭐 몇 달에 한 번씩 올라와가지고 기도 같은 것도 좀 해주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진짜 몇십 년 전에 이럴 때는 그런 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병사들도 많았고, 워낙에 북한하고 바로 맞닿아 있다 보니까 뭐 뉴스나 이런 거에는 안 나오는 어떤 사건들도 많았겠죠. 사실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군종 장교님들이 한 번씩 한 1년에 한두 번 오셔가지고 기도 같은 것도 해주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군종 장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기도 한번 싹 하고, 그리고 행보관님이 어디에서 받아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적 같은 거를 써와가지고 거기다 묻어놓고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 뒤에 GP 올라갔을 때는 정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저도 다른 중대원들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 뒤에 새로 들어오는 후임들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런 얘기인데 이게 약간 여담으로 소문이 조금 돌고 있었던 게 그때 당시에 뭐였냐면, 워낙에 세워진 지 오래된 장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대체 왜 군대에 외국인 여자 귀신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 저도 너무 궁금했는데, 소문이 파병을 온 여자 군인이다 뭐 이런 말도 있었고, 저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이거 같기도 한데 이거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싶었던 거는, 해외에서 파병을 온 그런 장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간호장교 뭐 이런 분들 뭐 있겠죠. 간호장교든 어떤 장교든 뭐 왔는데 그 사람이 유흥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그런 직업 여성을 한 명이 같이 데리고 온 건데, 그 여자가 자기가 임신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정말 폐쇄돼 있고 CCTV도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없고 뭐 이런 GP에 데려가가지고 뭐 했다더라. 그래가지고 그 여자 귀신이 GP에 남아있는 거다더라. 뭐 이런 소문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요런 이야기가 제가 처음 GP에 올라갔을 때 이야. 제가 직접 겪고 제 동기도 직접 겪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야, 왜냐면 네. 대부분 이제 군대 괴담 이야기를 하면 네. 많이들 조용해져요. 이게 조용해지거든요. 남성분들만 신나서 이제 채팅 치시고 대부분이 반응이 그런데 네. 야, 이거 레전드네. 군대 괴담 레전드. 감사합니다. 와, 덕구님 이런 이야기를 꽁꽁 숨기고 계셨구나. 이야.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제가 겪은 거는 한 20%고 그래도 제 동기가 겪은 게 한 80% 정도니까. 아니요. 이게 같이 봤다라는 것 자체가 인증되는 네. 거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네. 와, 오늘 이야기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들었습니다. 공포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는 행복하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들었고 덕구님이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실 거라 믿습니다. 어차피 안 오신다고 해도 저희가 잡으러 갑니다. 예, 조만간 또 불러주신다면 네네. 언제든지 또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덕구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구님이 이제 저번에도 참여를 하셨는데 워낙 또 이야기를 차분하게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고 와 오늘 연기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귀신이 웃는 느낌을 너무나 전달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이 군대에서 겪은 분들이 계시면 댓글 꼭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너무 반가울 것 같기도 합니다. 덕구님께서도. 그래서 꼭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